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투자를 할 겁니까? 주어진 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고효율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권투 투자입니다. 권투 투자의 기본기부터 알고 싶으시면은 제 무작정 따라하기 VOD에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리즈에 편승을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자산이 1,000만 원이면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절약인데요. 1,000만 원을 2배 불려도 2,000만 원일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파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절약 플러스 저축,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절약과 저축을 잘할 수 있는가? 가계부 쓰는 건 당연히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살을 빼려고 지금 이제 칼로리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제가 먹은 칼로리를 그 앱에다 적으니까 그거 자체로 억제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가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돈을 지출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걸 적어 놓기만 하고 목표만 세워도 그거 자체로도 억제 효과가 팍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후 급여 70% 정도를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근데 그게 도저히 어렵겠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안 살고 밖에 나가지고 타지 생활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오케이, 그럼 50% 정도로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생을 당분간 지출 목표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팁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짠부님의 살면서 한 번에 짠테크, 이런 책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이런 짠테크 책들, 앱들, 블로그, 이런 내용, 유튜브 내용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22년에 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쓸까, 이런 식으로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절약만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모아가는 과정에서 투자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절약과 저축이 맞긴 한데, 그 절약돼가는 돈을 투자에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그 돈으로 같이 하는 것도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투자라는 것도 보통 처음 시작하면은 시행착오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초짜들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전거를 타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바둑을 하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야구와 그 주식이 다른 게 뭐냐 하면은 투자에서는 실수가 곧바로 손실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할 때 실수를 하면은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아하게 수업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돈이 적을 때 이 수업료를 지불을 해가지고 그 수업료를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악착같이 1억, 5억, 10억을 모았어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초보 실수로 그 10억에 한 8억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멘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80% 말아먹을 때는요,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말아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처음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큰 돈 버는 거? NO! 어차피 당신은 그 실력이 안 됩니다. 안 잃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초보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중급 때도 고수 때도 안 잃는 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 고수를 다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한결같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안 잃는 투자. 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초보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호되기 당하면은 투자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으로 투자를 막 했어요. 근데 막 3개월 만에 700만원 날렸어. 300밖에 안 남아요. 그럼 빡치잖아요. 다시는 투자 따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XX 하고 이제 욕을 한 다음에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역설적으로 투자를 포기하면은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죽기 전에 노동을 더 이상 못 하게 될 겁니다. 60, 70대 넘어가면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경쟁성도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당신 노동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비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막 경제적 자유 이런 단어가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SNS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여기서 팩폭을 하나 날리겠습니다. 왜 불편한지 아시나요? 진실을 듣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유가 없는 노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팩트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안 잃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제일 쉬운 거는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최대 손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서 깨질 수 있는 금액을 10%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들은 존재합니다. 자,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달러화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 주식 no, 100% 채권 no, 100% 금 no, 100% 달러화 no. 그래서 적절히 섞으라라는 건데 그 비중을 제가 여기 알려드렸습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은 주식에 350만 원, 채권에 500만 원, 실물 자산 150만 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ETF들을 사시면은 됩니다. 실물 자산도 요 ETF를 사시면은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주식은 미국, 한국 개별주 퀀트 전략이라고 여기 나오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멘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제가 애용하고 있는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퀀터스로 가보시죠. 여기 가면요. 자, 여기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참고로 한국과 미국에서 똑같은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7개를 그냥 클릭을 해보시고요. 이제 다 클릭을 한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훨씬 높거든요. 여기 투자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팩터를 집어넣는가? 일단 여기서 PGPR, 포어, 그리고 PSR 요 4개를 넣으시고요. 쭉 밑에 가서 순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매출 총이익 성장률 요 8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뭐 분기 정도 리밸런싱을 하고 20개 종목이요 하고 백테스트를 하시면은 이제 백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이거를 한번 한국, 미국 2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내가 쓰는 전략들이 얼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시다시피 연봉리 수익도 상당히 높고 꽤 훌륭한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20년 동안에 우리 원금이 몇천 배가 되는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요 정도 수익은 안 나오는데 미국도 해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보면은 나 이 전략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추출이라는 곳에 가서 자, 이런 거 똑같이 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냥 다음 그리고 이렇게 다음 눌러가지고 난 뭐 20개 기업, 30개 기업을 찾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다가 30개 기업은 30을 입력을 하고 20개 기업은 20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포트 추출이라고 하면 엑셀표로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국 종목 20개, 미국 종목 2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우리가 175만 원으로요. 여기서 나오는 한국 개별주 20개, 미국 개별주 20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350만 원을 가지고 40개 종목을 그냥 사시면 돼요. 자, 이거를 끝내고 나머지 이제 250, 150만 원은 요 ETF들에 투자를 하면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는데 최근 20년 동안 성과가 연봉리 한 18.5% 정도 나왔고 MDD 최대 손실이 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7%밖에 안 잃었다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발생했는가? 이 보시면요, 이 표를 외우면은 금방 나옵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좋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도 나쁘고,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는 좋고, 물가는 하락하는데 경제도 나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4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주식, 채권, 실물자산, 달러화는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어떤 경제 기절이 올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자산들을 통으로 다 사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가로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이 보통 안 좋거든요. 자, 그런데 2008년 후에는 연준이 돈을 막 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준이 미친 듯이 돈을 푼다고 하면은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은 돈이 막 풀리는데 그 돈이 주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채권, 실물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계절마다 이제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고 못 나가는 자산군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어떤 자산
자산군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통으로 다 사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가 좋으면 기업 이익이 상승하니까 주식이 좋겠죠. 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은 자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보통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달러는 보통은 금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달러가 떨어진 사례도 있고 오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OX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의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았는데 달러가 좋았고요. 70년대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달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착각이 이런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난 지금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요. 일단 돈을 개별주로 좀 불린 다음에 그 다음 자산 배분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비웃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자산 배분 수익은 10% 언저리인데 개별주는 100% 벌 수 있다 하는데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그 당신한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신은 물론 한번 운이 좋아가지고 100% 벌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개별주를 10번, 30번, 50번 투자한다면은 절대로 100%를 벌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초짜가 무슨 100%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한두 번은 100% 오케이. 그러나 그 후에는 족족 얼어 터져가지고요. 여러분들이 10%는커녕 개별주를 마이너스 10% 벌면은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자산 배분 언저리로 10%, 20% 버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이너스 10보다는 플러스 10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산수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초짜 아닌데요라고 발끈 하시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네, 당신 자산이 1,000만 원이라는 게 당신이 초짜라는 거를 정확히 증빙하는 사인입니다. 당신은 초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게 투자를 하세요. 개별주 그런 거는요, 고수가 돼서도 안 해도 되고 그때 가서 하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짠테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짠테크로 모은 돈으로 투자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는 한국형 원래대로 하되 주식 비중은 이제 그 컨트롤 하는 것이 괜찮은 수익 플러스 낮은 NBD를 개런티하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그 YOLO라는 거는요, 여러분, 제 경험상 10년 동안 아끼고 모은 후에 그리고 투자를 열심히 한 후에 그 후에 평생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은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한 달에 한번 해외여행도 가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해도 제 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YOLO하고 평생 돈의 노예로 살래, 아니면은 10년을 저축하고 평생 YOLO 할래? 자,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영상 팩폭도 많이 날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 과정과 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이든 주어진 자산으로 가장 고효율의 고수익을 내고 싶으면은 저와 함께 퀀트 투자의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한도 자산 내 고효율의 고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은 하단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